양극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그 명저 읽기 철학에 관련된 수업을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양극화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양극화 현상을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고 2023년도 10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양극화는 일단 돈 문제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배웠는데,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이게 좁혀들 확률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당분간은 이게 더 벌어지죠. 더 벌어지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급여에서 일단 빈곤과 빈곤이 아닌 거의 차이가 날 수 있죠. 급여, 월급여, 다른 말로는 연봉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정해져 있는 연봉 이상으로는 받기가 쉽진 않아요.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받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고, 나는 이만큼 받는데 저 사람은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에서 이제 좀 불평등하다는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일단 첫 번째가 돈이죠.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 돈, 내가 일해서 노동으로 받는 돈의 격차가 안 줄어든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 입장마다 좀 차이가 있죠. 내가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 잘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주거죠. 자, 주거인데 이게 뭐 자가, 전세, 월세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의 문제입니다. 자, 뭐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비수도권으로 지금 3층제로 나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같은 지역,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계층이 나눠져 있고, 수도권 안에서도 계층이 나눠져 있고, 비수도권 안에서도 격차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걸 뭐 우리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지방 소멸, 지방에 있는 도시가 소멸된다, 인구가 없어져서 소멸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서울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3층제라고 봐요. 3층제라고 정확하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또 격차가 나눠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좋아지는 데는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앞서가는 프로그램, 사업,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닌 곳은 인구도 없고 뭐도 없다 보니까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해서 계속 이제 낙후되고 있는 그런 이제 조짐이 이미 보였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이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교육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알고 있는 게 바로 교육인데, 과거보다는 이제 학벌이 주는 영향력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그게 대학뿐만 아니라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 좋은 초등학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좋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제 점점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조차도 만약에 나는 좀 아니다라고 싶으면 해외에 가는 경우들이 흔히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의 문제가 이제 뭐 공교육과 사교육도 뭐 이걸 양분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학교 교육만 놓고 봤을 때도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또는 나의 자녀는 더 좋은 학교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도 은연중에 이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교육부, 그 다음 교육청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뭐 여지없이 딱 정해져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특정한 학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특정한 학교는 알게 모르게 기피하고 있다. 이제 이게 뭐 인위적으로 이걸 뭐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미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돈,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타 원인이 이제 SNS가 대표적인 거죠. SNS는 이제 유튜브를 포함하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각종 블로그를 보면 이제 비교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물건을 비교하면서 샀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 대인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예쁜데 나는 왜 이럴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죠. 아니, 손가락으로 몇 번만 이렇게 누르면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그게 진짠지 가짠지를 떠나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어릴 때부터 뭐 나하고 동갑인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되고 왜 나는 이럴까? 흔히 말하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 심하게 부러워해서 이제 나는 나의 생활을 좀 완전히 저 사람처럼 바꿔보겠어. 굉장히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SNS가 주는 영향력이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로 따지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큰 도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뭐 돈, 자, 지역, 교육, SN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이게 남들한테 좀 보여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과시하거나 뭐 치장하거나, 그리고 외면에서 좀 이렇게 남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하고 똑같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요소가 강해요. 뭐 대표적으로 유행을 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걸 안 입고 있으면 불안하고,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렇게 이제 똑같은 모습을 지니면서도 내가 남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는 거죠. 내가 그래도 쟤네들보다는 낫지라는 그 의식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월감을 좀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게 더 이제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오늘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래 가지고, 성대하게, 크게, 멋있게, 화려하게, 예쁘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예전부터 그래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많아야 되고, 양적인 사고방식, 뭐 흔히 말해서 하나보다는 열보다는 백보다는 천, 이런 많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항상 의식해야 되고, 뭔가 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이 들리면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양극화를 이해하는 거는 뭐 돈,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부가적인 요소가 이제 SNS라는 거 하나가, 그 다음에 과거부터의 우리의 이제 그 문화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뭐 옳다 맞다가 아니라 현재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양극화의 요소, 원인에 대해서 한 번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